네, 이달 들어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시진핑 지도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제 지표들이 속속들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기가 저점을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 차이메리카 시대의 이 경기 저점 논쟁,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부쩍 다시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차이메리카. 왜냐하면 대선 그리고 지도부가 새로 꾸려졌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자세한 동향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그 차이메리카 용어가 많이 나오죠. 오늘은 또 미국의 월가에서 차이메리카 랠리 이런 용어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용어는 잘 아실 겁니다. 2007년도에 닐 퍼근슨 하버드대 교수인데요. 아주 젊은 교수죠. 요새 경제학계에서 행동경제학이라든가 이쪽을 상당히 주도하는 이런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이분이 향후의 세계경제 질서 관련해서 차이메리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용어는 새로운 중심국인 떠오르고 있는 중국의 차이나의 차이와 기존의 중심국인 아메리카의 메리카 합친 차이메리카다 해서 이 용어가 이제 지금 최근에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신흥국 중에서는 한국, 코리아의 코와 그 다음에 선진국 금융시장에서는 미국 해서 코메리카라는 용어도 이렇게 합성 용어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 최근에 세계 경기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중국과 미국의 경기 저점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세계 경기 측면에서는 G2 저점 논쟁, 차이메리카 저점 논쟁 이런 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증시 입장에서는 다시 미국과 중국에 의해서 세계 증시를 좀 이끌지 않겠냐 해서 차이메리카 랠리 이런 용어들이 새롭게 거론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들 두 국가 최근에 경기 저점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어떤 특별한 배경 때문인가요? 분명히 이것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기 성장률 7.4% 나왔죠. 이때 8% 밑으로 떨어짐에 따라서 경착률이라든가 중증 함정 문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는 역시 11월 15일 날 시진핑이 이렇게 지도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경제에 대한 통제력이 작용해서 사실상 중국 경제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형성됐고 실질적으로 수출과 관련된 지표들도 일제히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는 4분 이후에는 중국이 다시 8%로 복귀하지 않겠느냐. 또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는 내년도의 성장률을 최소한 중국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는 7.5%보다 확실히 높을 것이다 하는 자신감을 피력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중국의 경기 저점 논쟁이 이렇게 일어난 상태고요. 또 미국도 일전에 한번 알아봤습니다는 2분기 성장률 1.4%가 가장 낮은 점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3분기에 어젯밤에 발표했습니다는 2.7%로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은 통계 방식이 전기비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의 베이스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4분기의 성장률이 다소 둔화된다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최소한 2분기에 1%보다 더 높을 것이다 이렇게 봐서 지금 미국의 경기 저점 논쟁이 일고 있어서 미국과 중국이 공교롭게도 이렇게 경기의 저점 논쟁이 있어서 이것을 국제적으로는 차이메리카 저점 논쟁이다. G2 저점 논쟁이다.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수정치가 발표가 된 것으로 나오고 있죠. 이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언급을 해주시죠. 네, 아까도 모 연구원께서 확정치인가 수정치인가 또 이렇게 해서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정리를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네. 이 용어가 이제 한국에서는 이 경제 용어 정리하는 게 굉장히 옛날에 이제 경제기관에서도 경제 용어집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 경제 용어집이 정부가 이거 주도해서 좀 통일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한국경제TV를 보면 그런 용어들을 좀 자세히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요. 너무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또 이 통계 방식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헷갈리고 있는 어제 발표했던 내용을 제가 잠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분기가 끝나면 1, 2개월 후에는 속보치, 이건 이제 다른 사람으로 예비치라고 불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용어가 통일되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원래는 어드밴스, 속보치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통일된 용어로 보면
속보치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개월이 지난 시점, 이 시점에서는 우리는 보통 이제 통일된 용어로 잠정치라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사용하는 용어로 보면 수정치라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potential 해서 잠정치가 발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혼용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잠정치와 수정치를. 예. 그리고 마지막 3개월 후, 마지막 1개월 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기가 끝나면 3개월째 된다 말이죠. 될 시점에 있어서는 보통 확정치가 발표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1개월 후에 속보치, 2개월 후에 잠정치, 3개월 후에 확정치가 발표된다. 그래서 2.7% 오늘 발표된 것은 3분기 성장률 속보치에 대한 수정에 해당되는 잠정치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수정치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잠정치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다음에 속보치를 얘기할 때 속보치 대비해서 수정했으니까 그렇죠. 요 속보치를 예비치라고 이미 인터넷상에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미국의 분기별 성장률 통계치가 어떻게 발표되는가 한 것을 잘 이해하시면 헷갈리시지는 않게 생각됩니다. 오늘로서 잘 정리가 된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미국 경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도 전망은 밝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사실상 경기가 저점이 된 점이니까 월가에서도 사실 주가에 대한 어떤 상향 전망치가 일제히 나오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맘때쯤에는 상당히 좀 대조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쯤은 올해를 전망할 때 비관적인 전망이 많았습니다는 대체로 보면 올해의 이 시점에서 내년도의 미국 증시를 전망하는 것은 비교적 밝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미국의 주가를 전망할 때는 다우지수라든가 나스닥 전망을 보통 안 합니다. S&P 지수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지수로 이렇게 본다면 가장 소극적으로 이렇게 보는 시각은 모건스탠리인데요. 지금 수준에 대비해서 내년 연말에 한 3% 정도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가장 또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자막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는 파이퍼 제프리스라 해서 이건 투자 회사인데요. 주가 전망에 관해서는 비교적 상당히 잘 맞추는 기관입니다. 네. 우리에게는 모건스탠리는 잘 알려져 있지만 파이퍼 제프리스라든가 이런 건 잘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주가의 전망으로 이렇게 본다면 이 대형 IB들일수록 주가 전망이 잘 안 맞습니다. 이게 또 한 가지 공교롭은 모습인데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을 겁니다. 펀드도 대형화되면 사실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운영하는 사람이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운신할 수 있는 폭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그런 측면, 여러 가지 한계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모건스탠리는 3%로 보는데 시청자분께서 익숙하지 못한 이런 파이퍼 제프리스 22%까지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전체로 보면 이러한 내년도를 주가를 보는 시각들, 경기 저점 논쟁과 함께 비교적 밝기 때문에 최근에는 차이메이커 랠리라는 이상한 용어들도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한 용어가 아니고 경기 저점에선 차이메이커 저점 논쟁과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경기도 그렇고 증시도 그렇습니다.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이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경착륙 우려가 계속해서 나왔던 중국과 미국인데요. 벌써 이렇게 경기가 저점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빠른 회복 속도를 전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점이 이제 가장 이렇게 궁금해하실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방송도 오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방송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지표가 나오는 것을 춤추다 보면 이런 모습이 되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마치 세계 경제가 붕괴되는 것처럼 정책 당국자도 그렇고 예측기관도 그랬고 그랬습니다는 사실 이렇게 한 달 만에 이렇게 또다시 지표가 발표됨에 따라서 이렇게 좀 분위기가 호전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로 보이는데요. 네. 일전에 한번 한국경제TV를 통해서 경기를 이렇게 가는 데에는 과거와 좀 다른 환경이 있다. 눈여볼 환경이 있다. 그중에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되고 또 심리적 요인이 네트워크에 의해서 네트워크 형성을 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러면 가장 경제에서 가변성이 높은 것이 심리적 요인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경제 주체들의 심리 상태에 의해서 그때그때 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기량적 요인에서도 우리가 보면 지금은 경기 사이클이 상당히 단계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바일이든가 뭔가 이런 것 때문에 정보 시차가 상당히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사이클이 상당히 빨리 변한다는 점. 그리고 심리적 효과에 의해서 정점은 빨리 올라가고 저점은 떨어진 이게 이제 전문적으로 경기 수능성 원리라고 그러는데요. 요 두 가지 문제 그리고
경제 외적인 측면에서 심리적 요인과 네트워킹 효과에서 이것을 증폭시키다 보니까 사실 한 달 전의 얘기도 한 달 후에는 먼 미래처럼 보이는 네. 이런 모습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경기 저점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위기론도 있고요. 이렇게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민간과 정책 당국자는 명확하게 한국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중국과 미국의 경기 저점 논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는 한국도 이에 맞물려서 정책 당국자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하는 관계자들이 우리 한국 경제도 3분기를 저점에서 경기가 회복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저점 논쟁에 불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 5년 대통령 단임에 끝나는 시점에서 항상 정책 당국자라든가 관련된 사람이 경기가 좀 좋아진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그렇죠. 제가 이제 방송을 위해서 한번 쭉 점검했더니 꼭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 저희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5년 단임 끝나는 기간에 경기가 좀 좋아진다 해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런 의도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물론 지표상으로 지금 우리 수출이라든가 이런 게 의외로 좀 잘 나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원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 당국이라든가 저점을 이렇게 통과한다 이렇게 주도하는 논의가 있습니다는 사실상 기업이 내년도에 경영계획을 짤 때는 아직도 짜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대기업들은 10월 달에 짜고 중소기업들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11월 달에 따는데 대선이란 특수한 환경이 있긴 하지만 아직도 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간에서 보여지는 지금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정책 당국자라든가 이런 사람이 단순히 지표만을 그때그때 발표는 지표만을 들어서 민간의 주체가 되는 부가가치 활동의 주체가 되는 민간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저점 논쟁을 이끌어가는 것은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는 5년 대통령 단임 기간에 혹시나 경제 성과를 좀 좋게 평가하는 이러한 숨은 의도가 작용한 게 아니냐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할 만큼 체감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공교롭게도 우리도 미국과 중국의 경기 저점 논쟁과 함께 저점 논쟁이 있는 것도 하나의 모르겠습니다. 이게 동조한지 모르겠습니다는 동조와도 민간들이 공감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다 경기 저점 논쟁이 일어나고 또 위기론도 함께 일어나면서 투자 주체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네, 지금 이제 혼란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네. 정책 당국은 경기 저점 해서 이렇게 좋아진다. 하지만 민간은 완전히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방송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정책 당국에서 신중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항상 경기의 저점이 될 때는 호재와 악재가 이렇게 있습니다는 금융사에 종사하는 사람은 호재만을 강조해서 고객의 자금을 유치하려고 하는 금융사의 이익의 관점에서 분명히 그런 것을 인식할 수가 있고 또 정책 당국도 경제 지표를 하는 측면에서는 호재와 악재가 있을 때는 호재만을 좀 이렇게 부각시켜서 한국 경기가 좋아진다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경기가 혼동기에 이렇게 있을 때는 호재와 악재가 발생했을 때는 개인이라든가 민간 차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재테크 차원에서 보면 악재에 대비하는 것이 네. 그게 더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대기업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지만 악재에서 위기 상시 체제로 가고 내년도에는 플랜 A보다는 플랜 B, 컨티전시 A보다는 컨티전시 B 해서 위기 국면에 대응하는 이런 모습은 사실상 지금의 그 현상, 지금의 경기가 저점에 확실히 올라갈까 말까 이렇게 했을 때 민간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네.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차이메리카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했고 또 시진핑 시대가 중국에선 열렸습니다. 이 차이메리카에서 경기 저점 논쟁과 함께 위기론도 함께 일어나고 있는데요. 경기 저점 논란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